자, 얼마 전에 제가 신형 셀토스 이야기하면서 셀토스에 이거 하이브리드 들어가면 니로 단종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셀토스 하이브리드 나오면은 니로 굳이 사야 하나? 뭐 이런 얘기들. 근데요, 그런 이야기들 나오자마자 진짜 귀신같이 기아에서 아주 조용하게 신형 니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거 심지어 디자인이랑 내부 디자인까지 싹 바꾸고 완전히 페이스리프트 된 신형으로 내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니로 단종설이 왜 나왔었는지, 그리고 셀토스 하이브리드가 나와도 니로가 왜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신형 니로가 어떤 방향으로 바뀌었는지 자세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니로는 사실 이번에만 단종 얘기가 나왔던 게 아니에요. 1세대 니로 끝물 때도 그랬었고요. 2세대 니로가 나왔을 때도 그랬고, 그때마다 계속 이제 전기차 시대인데 니로가 뭐 설 자리가 있겠어, 이거 애매해진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때마다 겹친 차들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조용하게 이 상품성 개선을 계속하면서 계속 신형을 내놨었거든요. 이게 사실 왜 그런지 살펴보면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니로가 이게 판매량만 보면은 막 폭발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차는 분명히 아닌데 항상 꾸준하게 팔립니다. 꾸준하게 팔리는 게 조금 팔리는 게 아니고 매달 1000대 이상은 꾸준하게 팔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꾸준하게 팔리는 게 제조사 입장에서는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렌터카나 법인차나 출퇴근용 차나 아니면 패밀리 세컨드카 이런 용도로 많이 팔리는데, 이렇게 한번 니로 사신 분들 이야기 한번 들어오면은 다음 차도 니로 사도 되겠는데 이런 평가들이 보통 많이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기아 입장에서도 이 니로를 없애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또 대충 만들 수 있는 차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 니로라는 차가 어떤 차인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니로라는 차는 애초부터 출발지 자체가 조금 다른 차였어요. 하이브리드 차, 그러니까 친환경 차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차라는 얘기입니다. 가솔린 엔진만 얹은 니로를 만든 적도 없었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이 세 가지가 니로의 정체성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로를 타보면요, 차 성향 자체가 아예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움직이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차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니로 동호회 글들 보면요, 이런 질문들 진짜 많이 올라옵니다. 이 타이어로 바꾸면 연비 얼마나 올라가나요?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연비 혹시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혹시 엔진오일 바꿨더니 연비 올라가는 거 체감되신 분?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보통 SUV 동호회에서는 이런 질문들 거의 안 올라옵니다. 대신 출력 얘기나 뭐 튜닝 얘기, 그리고 휠 인치수 얘기, 그리고 배기음 얘기, 이런 얘기들이 오히려 많다는 거죠. 근데 니로는 다르다는 얘기고, 이 니로 오너들은 자동차를 뭔가 애지중지해야 되는 그런 물건으로 여기는 게 아니고 그냥 탈 것 그 자체, 관리하면서 타는 도구쯤으로 여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셀토스랑 결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를 증명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런 니로가 이번에 부분 변경을 하고 완전히 신차로 돌아온 거죠. 이번 변화는 겉으로 보면 페이스리프트지만 방향성 자체는 꽤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니로를 다시 전동화 전용 SUV 쪽으로 완전히 재정렬해 놓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 먼저 디자인 살펴보죠. 기존 니로 디자인 기억하시는 분들은 약간 동글동글하고 친환경 이미지가 강했다는 인상 아마 다들 있으실 텐데요. 이번 신형 니로는 그 느낌을 조금 덜어냈습니다. 기아가 요즘 계속 쓰고 있는 이 오퍼진 유나이티드 디자인 언어를 니로에 맞게 꽤 강하게 적용했습니다. 이 앞모습을 보면요, 불필요한 장식은 많이 줄인 느낌이고요, 차체 면도 훨씬 정리한 느낌이에요. 친환경 차니까 귀엽게 이런 느낌보다는 이제는 패밀리카로 써도 어색하지 않다, 뭐 이쪽이 더 가깝겠습니다. 측면에서는 니로 특유의 실루엣을 유지하면서도 차가 좀 더 단단해 보이게 만들었고요. 여기 C필러 쪽에 괜히 장식 요소 넣어놨던 것도 삭제한 거 보이네요. 그리고 뒷모습은 여기 수평적인 리어램프 그대로 붙어있는 거, 근데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죠. 그 덕분에 차가 실제로 넓어 보이고 차급 대비 안정감도 또 좋아 보입니다. 이 앞뒷모습 램프 디자인은 요즘에 기아가 추구하는 스타맵 시그니처 디자인을 적용한 것도 눈에 띄고요. 자, 그래서 셀토스는 딱 봐도 SUV다운 맛이 강한 쪽이라면은 니로는 이제 전동화 패밀리카 쪽으로 정체성을 조금 더 명확히 한 느낌이라는 생각이에요. 자, 이 실내는 변화폭이 더 큽니다. 이번 더 뉴 니로 실내를 보면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화면을 하나로 묶어놨고요. 레이아웃 자체도 굉장히 정돈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니로 실내가 셀토스보다는 조금 더
전기차스럽다 이런 점입니다. 조작 버튼 배치, 화면 구성, 전체적인 분위기가 엔진차 기반이라기보다는 전동화 전용 플랫폼에서 만든 차라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그리고 니로는 실내에서 이 정숙성이 굉장히 중요한 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차분한 실내 디자인이랑 잘 어울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셀토스 하이브리드랑 니로를 본격적으로 한번 비교를 더 해봐야 되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 셀토스 하이브리드가 있는데 니로를 굳이 더 만들어야 하나? 이런 궁금증 있잖아요. 근데 이거 접근 방식이 좀 다릅니다. 이 두 차의 갈림길은 의외로 되게 단순한데요. 이 신호 많고 막히고 정체 구간이 계속 이어진다고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이 상황에서 셀토스 하이브리드가 과연 니로만큼 연비가 좋을까요? 그러니까 셀토스 하이브리드는 SUV 중에서는 연비가 좋은 차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니로는 이런 상황에 최적화된 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동호회 얘기를 좀 더 들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 니로 오너들 얘기 들어보면요. 이런 출퇴근길에서 실제 연비가 막 리터당 25km 찍었다 이런 얘기들 흔히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엔진 개입이 거의 없는 구간에서는 거의 뭐 전기차처럼 움직이더라 이런 얘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갈림길을 한번 나눠보자면은 주말에 만약 가족 태우고 고속도로 많이 타고 멀리 잘 놀러 간다, 그리고 약간 캠핑 같은 것도 즐긴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셀토스 하이브리드 쪽이 훨씬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 니로는 혼자 출퇴근하는 용도로 많이 쓰고 이 시내 주행 비중이 높다 하면은 니로가 당연히 답인 거죠. 그래서 내 성향에 맞는 차를 고르는 게, 이게 짧게는 몰라도 3년, 5년 이상 탈 때는 분명히 차이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기아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 두 차는 사실 경쟁 관계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의 역할 분담이 잘 돼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신형 니로가 이번에 나온 걸 보면은 셀토스 하이브리드와 경쟁한다기보다는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는 듯한 느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직 정확한 가격과 트림 구성은 공개되지 않았지만요, 이 흐름을 보면 니로는 여전히 셀토스 하이브리드보다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연비와 효율을 무기로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기아 입장에서는 셀토스, 니로 두 차로 소형 SUV 시장을 거의 빈틈없이 커버하는 건데요. 자, 이 셀토스 하이브리드 등장으로 오히려 다시 더 주목받고 있는 이 니로 이야기,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니까 단종설이 나올 만큼 애매해진 차라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전동화 시대를 맞아가지고 조금 더 그 성격이 또렷해진 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은 이 셀토스 하이브리드와 니로 하이브리드 둘 중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댓글로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오늘의 레드스터는 여기까지.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